네, 시장이 쉽게 내려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불안감은 있죠. 중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은 뒤쪽에 분명히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고 또 주요 운용사들은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 김영석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중동이 급격하게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면서 내부에서 실제 펀드 운용하시는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전략을 좀 수정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 전체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한 5% 정도 이렇게 좀 소폭 조정을 한 상태이고요. 5% 조정했다는 건 주식 비중을 한 5% 덜고 현금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이제 타 업종을 이제 비중을 줄이고 이제 조선이나 방산, 특히 방산 업종에 대해서 한 비중을 좀 더 늘렸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줄인 게 아니라 이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섹터 쪽으로 돈을 더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약세로 갑자기 돌아서거나 이것 때문에 뭔가 큰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 전쟁 이슈가 물론 이제 이런 투자 심리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하지만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뭐 최근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이미 상승을 한 상태인데 이런 상승세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충돌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전쟁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의 판단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말씀 나누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번 전쟁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또 바꿔 말하면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이런 직접 참전도 상당히 가능성이 제한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각 이제 이해관계자별로 네. 이제 입장을 좀 따져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은 이 부채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23년도에 이 미국 부채 한도 위기 1차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미국 정부 부채가 한 30조 달러 네.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 유예가 되면서 올해 이제 1월까지 그 한도 적용을 유예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36조 달러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 8월까지는 이 미국 정부가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는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이렇게 뭐 본격 참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아이언돔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한 26억 달러 정도를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의 재정 지출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전쟁까지 직접 개입하게 되면 이른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벙커버스터라는 미사일인데 그게 뭐 한 발에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사용하면서부터 직접 개입하면 미국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부채 한도 문제가 걸릴 것이다. 그러니 직접 개입은 사실상 좀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가 이런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이런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그런 벙커버스터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투척할 수 있는 이 폭격기가 미국밖에 없다죠? 예, 그리고 한 대밖에 없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수를 들고 나올까 그런 생각은 저희는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고 이제 주요 군 수뇌부들이 사망을 한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은 상당히 명백하게 이런 전쟁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중동의 다른 주변국들이 이 전쟁에 합세를 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슬람 율법 학자가 최고 지도자로 있는 이런 신정 국가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왕정 국가이고요.
이런 이제 이란의 요구가 상당히 이제 불만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슬람 종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수파에 해당하는 이 시아파가 네. 주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슬람권의 중동 다른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동기가 약해 보이고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이 중동에서 아무래도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스라엘 정도의 이스라엘이 네. 아마 유일하게 이 전쟁을 굉장히 확대하고 오래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체일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조금은 전쟁이 여기서 격화되거나 오래 끌고 가기 힘들다라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근거들이 있고 또 다양한 주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증시가 지금 오늘도 2999까지 찍고 지금 2994회 예. 지수가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른바 정책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지수가 3천 이상, 뭐 3천은 무난하게 돌파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4천, 이른바 5천까지도 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3천은 무난히 돌파해서 네네. 뭐 한 3,300포인트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신 정책 관련 기대감이요. 이런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 혹은 이 네. 배당소득세 개편 같은 부분들이요. 이제 한국 증시가 고질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두 번째는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연초에 대비 한 20% 정도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주요 증시 대비해서는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주식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코스피 기업들, 이제 특히 코스피 200 기업들 합산 네.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 컨센서스를 1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뭐 단기간에 크게 이렇게 뭐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또 시장 수급, 세 번째로 이제 시장 수급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수급 최근 한 달 동안 한 5조 원 정도 규모로 순매수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1년 누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30조 원 이상 순매도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1년, 22년 금리 인상기에 그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외국인 매도 규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수급 측면에서도 더 들어올 요인들이 많이 있고 5,000포인트가 실제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희망적으로 5,000포인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럼 하나 레벨 낮춰서 기대를 하고 4,000포인트는 어떻습니까? 4,000포인트까지도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외국인들이 34조 원 순매도 했는데 이제 5조 원 샀다니까 30조 넘게 팔고 이제 조금 샀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의 유동성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으로도 느껴집니다. 근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아까 뭐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자사주 의무 소각 이거는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아직 뭐 명확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배당 소득세 개편도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뭔가 조금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요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로 보십니까? 가장 물론 이제 모든 법안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네. 상법 개정안이 이제 개중에 굳이 꼽는다면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은 이게 다른 법안들처럼 네. 즉각적으로 이런 수치화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이제 본인의 이런 주주 권익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법적 근거, 법적 수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코스피가 막 5천을 가고 그러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이런 주식 시장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이런 주주 활동의 이런 횟수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 때 이런 그 주주 제한 안건이 한 217건 정도가 이제 상정이 되었었는데요. 네. 작년 대비 88% 정도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움직임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충분히 이렇게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 얘기 나오고 자사주 소각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지주사들이 일단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증권주,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하고 완전히 관련이 있는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 실제 포트에 좀 반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런 말씀해주신 뭐 증권, 지주사, 그리고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제 신규로 편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이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개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증권주나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주는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장에서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하는 굉장히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과거 한 5년 정도 동안 이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이 적게는 한 50%, 네. 뭐 많게는 한 2배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런 자기의 늘어난 자기 자본을 활용한 그런 비즈니스,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이런 이익의 질적인 부분들이 네.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고, 음. 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 집행으로 바로 이렇게 실적이 가시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 외에 저희가 최근에 좀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산업입니다. 네네. 그 정부가 이 국내 데이터 센터 허가 면적이 이제 작년 대비 올해 한 5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증권주,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데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이른바 네카오라고 하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회사들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 네이버, 카카오 이제 최근 3년 동안 워낙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3년 동안 주가가 이제 워낙에 눌려 있었던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빠르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그런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매출의 본질은 광고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요. 매크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 5월에 이 KDI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제 0.8%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2월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1.5%로 전망을 했던 것보다도 지금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간 소비, 이제 그 건설 투자 이런 부분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뭐 수출은 이제 불황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그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가려면 이런 실적 기대감이, 실적 모멘텀이 좀 받쳐줘야 할 텐데 사실 그럴 만한 그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엔 있습니다. 실적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네, 지수가 드디어 3,000포인트를 찍었네요. 3,000.46까지 찍고 지금 소폭 내려와 있는데 3,000은 이제 과정이죠, 저희가. 이미 그리고 3,000을 넘어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3,000 넘었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시장이 조금씩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좀 많이 불어나서 민생 소비 회복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이전에 이제 KCGI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른바 K 붙은 것들, K 푸드부터 시작해서 K 컨텐츠, 그다음에 K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관심 많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미용 의료기기 이런 데 관심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그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 섹터보다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충분히 견고한 이런 실적주 중심의 이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뭐 K 붙어 있는 소비재들 그리고 뭐 IT 좋게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엔터 산업이라던가 이제 조선 방산 이런 쪽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재 같은 경우 특히 이런 K 뷰티 산업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또 해외에서는 뭐 미국에서 유럽으로, 또 판매 채널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이런 판매망 확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글로벌 CSP 기업들의 내년도 캐펙스 전망치가 상향 네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런 HBM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도 네. 주요 생산업체들의 감산 덕분에 충분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엔터 산업은 뭐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 확대, 특히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로 중국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엔터 회사들이 지난 3년 동안 이 MD 상품에 대한 기획 그리고 판매 역량이 네.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의 김영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